지금 시간이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이죠. 오후 9시. 아, 대단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돈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일이 지났어요. 예,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 발생했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는 어쨌든 조금은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음, 만기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살짝 하락을 했죠. 어, 완벽하게 무너졌다. 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완벽한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일말의 희망은 남겨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을 어쨌든 만들어 가기 위한 포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지만 사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예, 명확하게 그리지 않으니까. 우선 다우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다우존스에서 챙겨봐야 될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게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실 건 다우의 월봉이에요. 다우의 월봉인데, 자, 뭐가 보이세요? 다우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우의 월봉에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시는지 지금 봉을 보면 실제로 다우 지수의 월봉이랑 코스피 200의 월봉이랑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다우 지수 월봉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긴 윗꼬리. 그죠? 긴 윗꼬리가 보여요. 꼬리가 무지 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큰 윗꼬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 금요일에 이게 477포인트가 올라서 이 정도 된 거예요. 477포인트가 오르기 전에는 윗꼬리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음봉이었어요. 음봉. 음, 다음 달은 1구간이죠. 다음 달은 1구간이라서 윗꼬리가 길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의 현재 상태는 망한 거예요.
다우 지수의 현재 월봉 상태로만 보면 이 정도면 망한 상태입니다. 망한 상태. 예, 나쁜 거예요. 우리가 시초가로 했을 때 분석한 자료로는 26,600에서 27,380. 예, 그 자리가 저항, 상단선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26,600. 요 정도. 그 다음에 27,380.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다우 지수는 고기를 딱 넘고 쪼르륵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온 게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신기할 정도로 하루에 1800포인트를 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승하는 방법은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고 양봉을 만든다. 양봉을 만들 때 장대 양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상승에 유리한 방법이죠. 지금의 월봉은 상승에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예, 상승에 불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면 하락이 더 유리하겠죠. 거래량은 55.67%입니다. 55.67%. 자, 다우도 한 달에 22거래일 중에 이제 10거래일이 지났으니까 한 45% 정도? 시간상 45% 정도 지났으니까 거래량도 4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 더 나왔으니까 이틀치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내리면 월봉은 음봉돼요. 예? 다음 주에 내리면 월봉이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완전 빅매치죠. 자, 다시 26,600으로 갈 거냐? 아니면 주봉이 전봉 저가를 깨고 월봉을 음봉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거냐? 야, 이번 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봤죠. 예, 월봉 상단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없이 봤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일부 됐어요. 그래서 시초가가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기대할 만한 거죠. 예. 또 내일 아침에 미선이 또 플러스 600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재미없는 거죠. 그건 올리려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갭 상승을 시키려는 건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일 아침에 뭔가 또 호재가 잔뜩 나와가지고 갭 상승 시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주봉은 이제 고투가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1구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음봉을 등지고 있어서 시작할 때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고가가 27,500인가요? 580. 그러니까 대략 2,000포인트. 현재 주가로부터 한 2,000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2,000포인트 이상 안 오르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처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내려갔어요. 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내려간 상태예요. 지난주에 깼어.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가 투자 심리도만 낮춰주면 어쨌든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구조입니다. 지켜봐야겠어요.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은 주봉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주봉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예, 왜냐하면 주봉이 무너지면 월봉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봉이 상승을 하면서 월봉으로 힘을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주봉으로 더 이상 끌어올리기 싫으면 월봉이 쌍바닥을 만들게 해서 월봉 쪽으로 토스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월봉이 상승 구조를 만들고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봉의 힘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봉이 무너지면 월봉은 받치는 힘이 없어요. 지금 다우지수의 월봉은 매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유일하게 주봉이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주봉의 매수가가 망가지면 월봉 매수가는 한 2만 3천대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추가로 한 2600포인트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다우지수가 무너지면 한 2만 3천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이 엄청 중요해요. 이제 주봉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면 충분히 2만 4천대까지는 다음 주에도 잘하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2만 4천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월봉이 음봉이 되잖아요. 월봉이 음봉이 된다라는 거는 상승을 끝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음, 다음 주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어, 머리 참 아프죠. 머리가 참 아파요. 지금 다우 지수의 종가의 위치는 지난달 고가보다 낮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코스피 200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입니다. 보시죠. 이게 월봉이에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 떠드는 게 있잖아요. 예, 수급은 매도가 될 거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 수급은 매도가 될 거다. 저항이 3개가 있다. 282.5, 그 다음에 289.58. 이 두 개 매도 자리인데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거래량이 T차트의 거래량이 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82.5 아래로는 내려올 것 같다라는 게 올 초부터의 계속 주장이에요. 처음으로 왔어요. 예, 오늘 6월 14일인데 처음으로 282.5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다우 지수는 지난달 고가 정도에 있거든요. 그럼 지난달 고가가 얼마냐면 271.44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저항에 붙어 있어요. 이 정도 수치면 다우 지수로 따지면 26,600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치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김치 프리미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치도록 예,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아직 가늠할 수는 없어요. 자, 거래량이 70%가 넘었죠. 여기 거래량이 안 나오지 참. 자,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83%, 83.38%가 나왔어요. 예, 엄청난 거죠. 지금 날짜가 생각이 나세요? 예, 지금 45% 정도 나와야 될 날짜인데 83%가 나왔으니까 거의 30%? 아니 40% 가까이 38%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 거래량은 100% 오른다고 보고요. 이제 늘면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 안 좋아요. 거래량이 줄면 좋죠. 그러니까 4월달 상승, 5월달 상승 모두 거래량이 줄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2달간 거래량이 월봉은 다 감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자, 2020년 4월 달 거래량은 83.9%고요. 예, 2020년 5월 거래량은 85.2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계속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달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팔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사모았던 거 이번 달에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양봉이에요. 아직은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이거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아직은 양봉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 200 월봉의 입장에서는 282.5 위로는 가기 어렵다예요. 가기 어렵다. 근데 그 밑으로 완전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예. 종가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걱정되는 건 뭐냐? 외국인의 선물 매수예요. 예. 계속 흔드니까. 그래서 282.5 위로는 다 매도 자리인데 선물 매수로 버티면 안 빠지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예, 매도 쳐야 될 자리에서 주가를 안 빼버려.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를 받쳐놓으면 일부 종목들은 막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상승장을 외쳐요. 282.5까지 오는 부분에서 상승장을 외치는 거는 동의. 왜냐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는 완전히 매도 영역이라는 거죠. 그 매도 영역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안 빠지고 오르고 있으니 이제 사람들은 계속 대세 상승, 주가 3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안 빼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예,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빼든 덜 빼든 어쨌든 월봉상 이 정도 높이보다 높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 기준으로. 여기서 얼마를 더 빼주냐가 사실 관건이 되겠죠. 분명히 있겠죠. 왜 아직은 안 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 왜냐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현물을 얼마를 팔았을까요? 수십조 원을 팔고 있는데 안 빠져.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대세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더군다나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예, 무관심하죠. 근데 제가 봐도 그러겠어요. 하락폭을 다 메꿨는데 여기다 대고 또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면 음,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10거래일이 지났고 아직 12거래일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이 가장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이. 그게 만약 아래다 그러면 저는 상승장 끝났다고 봐요. 예. 이번 주에 누르면 90%는 상승장이 끝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마지막 주까지 누른다 그러면 최소한 240에서 욕심내면 230 언더까지도 아, 구경할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머릿속의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대로만 간다면 음,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또 선물 매수를 막 또 수천억씩 갖다 들이대면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빠져야 될 자리에서 그냥 버틸 거니까. 그러면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해요. 다우는 하루에 1800포인트를 빼요.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락장이 그러니까 2020년도 시작해서 다우 지수가 내린 날 중에 아, 지금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내린 수준으로 하락한 게 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번. 거의 메가토급 하락인데도 어,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그 모더나가 상승할 때, 모더나 약 상승할 때 그날 제가 알기로 900포인트 좀 더 올랐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2배 수준이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락하는 거 보면 티도 안 나요. 예. 1800포인트를 내린 다음에 이 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여전히 그 의도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선물 만기는 9월에 있으니까요. 지켜봐야죠. 계속 선물 매수를 모아가는지 아니면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 가면서 어쨌든 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물만 계속 지켜보다가 선물 매수를 미친 듯이 하면서 막판까지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어지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데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둘러보면 거의 뭐 이게 거의 막장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참 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의 장이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장이죠. 사면 오르니까. 예.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물 매수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과연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췄느냐라는 질문에는 도저히 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주봉으로 갑니다. 다우지수는 전주 주봉의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저가 매트릭스가 이제 일구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가 투자 심도, 고가 투자 심도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아, 주봉의 지지가 3개가 있었는데 예, 만기일 날은 첫 번째 지지를 쓰고 반등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두 번째 지지를 쓰고 반등했어요. 지지는 귀신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보면 아직도 지지선이 2개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저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갭상승이 나오면 좋지 않죠. 되도록이면 이제 개파락의 형태가 나와야 일단 저항이 더 발달하게 되고요. 갭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도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선물 수급이 들어왔었나요? 아니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주구장창 선물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땡길 때 현물도 같이 땡기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전혀 현물 매수에 반응하지 않아요. 끝까지.
중간에라도 뭔가 의미 있는 돈을 넣는 행위조차도 없어요. 무조건 넣은 건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심하게 끌고 갈 장이면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은 선물로만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물로도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상승장에선 대부분 현물로 벌죠.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상승하면서도 일체 없어요. 단지 안 팔아. 그러니까 상승의 원인이 안 파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팔면 현물 매수는 계속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냥 선물로만 계속 받쳐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심지어 기관이 1조 원어치 사게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봉은 어, 그래도 음봉이 꽤 큰 편이에요. 지금 고가가 95대니까 14폭 정도. 예,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음봉이 만들어진 음봉의 크기가 꽤 장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번 주 저가를 깰 거냐. 이번 주 저가를 못 깨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뭐냐면 바로 위에 월봉의 상단선이 있고 바로 밑에 주봉의 하단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받치고 월봉은 눌러요. 예. 지난주에 한번 월봉이 눌렀고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붙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는 방향이 유리해요. 이번 주에 가는 방향이 유리한 방향이에요. 만약에 위로 가면 이거 버티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제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버티면 골치 아파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 거의 끝났다고 봐요. 여기서 내려가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금 상태로 보면 275 아래 이 정도 아래로만 눌러줘서 끝내면 거의 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 주가 됐을 땐 주봉에 이제 그 매수를 받치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월봉은 굉장히 지지선이 낮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월봉은 지지선이 얼마 있냐면 여기 있어요. 245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눌리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5 수준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275를 누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아직도 간을 더 봐야 돼요. 음,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지지선을 다 파괴한 게 아니라서 이게 모호해요. 모호해요. 근데 현물 걱정은 안 해요.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집어든다? 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물로 버틸 경우에 대한 예,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로는 285.4 정도가 넘으셔야 돼요. 그 위로 가야 이제 하방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278.8 밑에서 매수할 수 있고 이번 주 저가 276.05 여기가 붕괴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만 매수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상황을 보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기를 다시 시황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주짜리 10주가 아니죠. 12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2. 12주짜리 상승인데 지금 봉이 여기 봉이 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3월 3월 23일자 봉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느낌상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주 장대 안봉이 여기 장대 음봉의 16일자 장대 음봉의 구조고 예, 그다음에 양봉으로 받아쳤고 음봉으로 받아쳤으니까 지금 뒤집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3월 30일자처럼 양봉으로 버티면 위가 열리는 거고 여기는 음봉으로 버티면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으로 보면 예, 6월 마지막 주에 만약에 아래가 열려 있으면 상승하기는 쉽지 않겠죠. 다우도 다음 주 중이면 답을 줄 것 같아요. 끝낼 건지 말 건지. 견딘 보람이 있을지 없을지 예, 일단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물은 한번 탔잖아요. 예. 그래도 물탄 가격보다는 지금 위로 올랐어요. 예. 아, 할 말을 잃었지만 어쨌든 만약에 다음 주에 큰 폭의 하락이 온다. 그러면 8월 말 정도에 청산을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윗골이 달고 나서 음봉으로 쭉 가라앉는다 그러면 아이고 얼른 팔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온 시간이 한 12주 정도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시간도 그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충격적인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청산하는 시점도 8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주 정도를 보니까 6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면 7월 달에 4주, 8월 달에 4주 잡고, 그럼 한 10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산하게 된다면 8월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거래량을 분석할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오면 이게 이제 맨 위로 올라온다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 말이 살짝 어려워요.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여기 보면 맨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노란 선이 맨 위로 올라왔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노란 선이 꽤 높아요. 예,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는 데에서 하락이 오면 하단선까지 가요. 하단선. 그러니까 여기 상단선은 막히고 예, 하단선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A, B. 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잘하면 하단선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럼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220보다 낮고 한 200보다는 높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한다면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보고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20까지 내려준다면 대충 10,000원은 가지 않을까요? 코퍼스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막 내렸다. 내리는 상황이 오면 잘하면 내가 10,000원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오면 하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작은 하락에 작은 하락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퍼스를 들고 있는데 고퍼스 보유자 중에 물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세요. 여기서 물량은 절대적인 물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 현금 보유율 대비 고퍼스 비율이 꽤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중간에 수익이 살짝 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보유량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좀 물량을 줄여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10,000원에 팔 수 있다며 라는 그거보다 세상 일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으로 줄여놓고 현금은 쥐고 계신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정말 막 하루에 지수가 한 8% 9% 빠져요. 그러면 한
고버스 기준으로 한 17%, 18% 올라갈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수익이 난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게 손실 구간을 계속 거쳐가면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음봉이 크게 나면 어, 하락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반등이 오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사서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이제 사람의 심리가 다르잖아요. 그대로 내려가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좋고, 예, 반대로 반등이 오면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좋고, 예,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든 사실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쨌든 지난주 같으면 거의 기회가 없어 보였고요. 화가 날 정도로. 그리고 만기일까지는 그냥 싹 포기해버렸죠, 솔직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너무 심해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아직은 엄청난 수준은 아니잖아요. 한 4천억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네, 기대할 만한 부분도 일부 남아있다. 올 말까지 올봉이 하락하는지가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코포스 보유자로서는 계속 관망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4주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은 위아래 다 뻥 뚫려 있어요. 위아래 다 뻥 뚫려 있습니다. 종가 투자 심리도가 지금 80이에요, 80. 네, 80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 100이었잖아요. 앞으로 8번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 5개 쓰고 그 다음 주에 5개 쓰잖아요. 예. 그러면 8번 연속 상승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하락이 우세해요. 더. 근데 8번 연속으로 상승하면 전 할 말 없어요. 예. 8번 연속 상승이 아니라면 어쨌든 확률상 다다음 주 목요일에 종가 투자 심리도가 제일 낮겠죠. 예. 그래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면 오늘 종가보다는 낮은 종가를 만들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하락 우세로 봐요. 지금 상태는 어쨌든 하락 우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아마 큰 폭의 하락이 올 겁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 매수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하겠어요. 한번 된통 얻어맞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비트코인만 잠시 볼게요.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서 월봉은 아직도 매수가 안 왔어요. 예, 그 월봉은 살 가격 안 왔고요. 주봉은 살 가격이에요. 그죠? 주봉은 살 가격인데 내일 아침 9시까지잖아요. 9시까지 끝났을 때 음봉으로 끝나면 터셔야 돼요. 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봉 매수가에 안 왔고 주봉 매수가 아래에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면 끝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밖에 안 돼요. 자, 일봉은 매수가에 와 있죠. 예, 똑같아요. 내려가면 파셔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주봉이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 정도 수준이 되면 홀딩 하셔도 되죠. 선물은 이제 시간이 많아요. 예, 시간이 많은데 이게 매집할까봐. 근데 이게 매집만 안 한다 그러면 현물을 안 샀기 때문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걸 잘 지켜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금요일에 풋은 55억을 샀고 콜은 24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으로 보면 뭐 아무 쪽이나 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만 잘 지켜보시면 돼요. 현물은 절대 안 사요. 제가 보기에 살 일 없을 것 같아요. 2623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현물을 5559억을 샀는데 그 전날에도 아마 1조 2천억 원 정도 샀으니까 지금 며칠 동안 한 2조 원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개인들은 현물을 사고 있잖아요. 예, 뭐 답이 없어요. 저는 돈을 잃을지언정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시장엔 아,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관찰해 봤던 시장에서 개인이 정말로 매수를 해서 장기간 동안 상승한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패배는 인정하되 예, 동의할 수 없다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차라리 더 올라가면 하방 배팅해서 잃은 돈 한 번에 그냥 찾아오겠어요. 자, 지금 띵글 모바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션 문제가 조금 꽤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다 해결은 됐고요. 해결이 된 상태라서 다음 주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기능도 다 만들어 놔서 예,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테스트를 다 끝낼 거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수요일 정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수 요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검수 요청이 들어가고 나면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수, 목, 금. 그래서 아마 금요일 오후 늦게 정도에 결론이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용자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볼 계획이에요. 이게 인증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증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이 돼도 인증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인증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225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테스트를 다 끝내고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 정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될 거고, 이건 완전히 유료 상품이에요. 무료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증 키는 유료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 올라가 있는 띵글은 유료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무료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카페에 인증키 없는 띵글 스톡을 올려드릴 거예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쓸 수 있게.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에 오픈하면 그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쓰실 수 있는 띵글 스톡을 카페에 올려드리고 써보시고 아 이게 어떤 툴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제 띵글 스톡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판매 정책은 띵글 스톡을 개별적으로 팔지는 않아요. 저희가 앱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4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통째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에 등록되는 게 이제 스톡이랑 띵글이 등록이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인용이랑 주식용 모바일 앱 두 개가 있고, 반대로 PC 버전도 코인용이랑 PC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개를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만 판매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어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C 버전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는 모바일 앱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그 패키지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환이 돼요. 그러면 구매하신 금액에서 차액만 납부를 하시면 그 나머지 상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혼자 보지 않고 여럿이서 나눠서 봐요. 그래서 띵글도 만약에 나는 코인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식을 안 해. 그러면 둘이 합쳐서 구매를 하셔도 돼요. 예, 따로따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쓰실 분은 코인을 쓰시고 띵글 스톡을 쓰실 분은 스톡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인증키만 받아가지고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같이 돈을 모아서 아마 구매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구매 정책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으니까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띵글스톡에는 이제 종목 검색과 관련된 기능이 들어 있어서 카페 쪽에 그 종목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주로 이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같은 것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분석 자료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라든가 서비스 자체가 주식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코인 분석하는 것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금 한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시황 올라가는 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시황이 올라가는 시간이 살짝 늦어질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제대로 7월부터는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시느냐고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